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신나는 소식들이 많이 나온 암호화폐 시장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리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어떤 정보들이 나와 있을까? 바로 또 뛰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조만간에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2달 만에 로마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자, 한편 이 둘이 앉아있는 자리 보십시오. 그냥 홀에 의자를 끌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쁘다라는 것이 아닐까? 조만간에 전쟁 관련된 긍정적인 업데이트 기대를 해보고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밈코인 때문에 미국 내에서 논란에 휘말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대통령이 그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비난을 살만한데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본인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들은 지져라. 나는 할 일을 하겠다. 자, 어찌됐던지 간에 밈코인 만찬 관련된 발표 이후에 수수료만으로 무려 9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트럼프 팀. 물량 판 사람들도 있겠죠. 물량도 팔았다라면 수익을 거뒀을 것 같은데 트럼프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찬뿐만 아니라 백악관 투어도 제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정말 재밌긴 하겠는데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사람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트럼프 코인을 몽땅 매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한국인도 해당 만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이를 두고 민주당은 대노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의원 같은 경우는 역대 대통령이 벌인 가장 노골적인 부패. 그래도 조 바이든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증거까지 있는 아들내미 사면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워렌 마찬가지로 자산을 어떻게 축적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의원인데 트럼프를 대상으로 미국 정부 윤리청에 조사를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똥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향해서 짖고 있는 개판 미국인데요. 공평하게 그러면 양쪽 다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떨까? 그것은 또 싫지. 그런가 하면은 CNN, 미국의 대표적인 왼쪽 방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들은 최근에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인즉슨 투자자들 미국에 투자하지 말고 돈 빼라라고 종용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람프를 때리기 위해서라면은 본인들의 나라가 피해를 봐도 상관없다. 거의 광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팀 드레이퍼 유명한 실리콘밸리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금은 죽었다. 비트코인은 반면에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게시글을 남겼는데요. 금 같은 경우는 활동이 없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을 뿐인데 반면에 비트코인은 움직이고 국경 없이 허가 없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금으로는 커피를 살 수 없지만 비트코인으로는 은행, 인플레이션, 복잡한 절차 없이 커피를 살 수 있다는 점을 또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3,500달러까지 기염을 토하다가 잠시 쉬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과연 금 역시 다시 달릴 수 있을 것인지 전세계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금을 따라잡기 위해서 발동을 걸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대비 금 차트인데요. 애쉬 크립토 분석가 드디어 금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던 비트코인이 추세장을 뚫고 올라오면서 비트코인의 금 대비 강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금에 투자됐었던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발동을 건 비트코인.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높은 자금을 유입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3억 8천만 달러가 유입되는데 이 중에 무려 2억 4천만 달러가 블랙락으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7만 달러대는 안 들어오더니 9만 달러 넘어가니까 우르르르 몰려들고 있는 투자자들. 자, 그런가 하면은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에 따르면은 지난 48시간 기준으로다가 고래들이 비트코인 2만 개를 매집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물량과 중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 4월 25일 기준으로 코인베이스 어드밴스에서 7,000개의 비트코인이 출금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크립토 쿼언트의 기고자 아마르는 이야기하기를 코인베이스에서의 대규모 출금, 기관들의 매집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현물 수요나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 증가와 맞물린다. 그러면 드디어 공급 부족이 심화되게 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더욱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억 5천만 달러 상당이 거래소로부터 출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관 및 고래들이 이더리움 역시 매집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자산운용사 스트라이브의 CEO 같은 경우 회사 내에서 비트코인 매입 규모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매입을 하긴 할 건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에 따르면 비트코인 매입 전략에 올인을 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몰빵을 할 것인가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강력하게 비트코인 가지아를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국에도 있죠. 시티은행, 시티뱅크 같은 경우 조만간에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물론 미국에 있는 시티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것이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은행을 비롯한 더욱더 많은 전통 기관들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열풍은 미국으로부터 다른 나라까지 번지게 될 건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앞으로 몇 년 안에 은행들에서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마감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저항을 뚫고 올라와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 늠름하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상승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조정을 한번 받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쭉 올릴 것인가.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96,000에서 97,000달러대까지 비트가 먼저 움직일 것이냐, 오를 것이냐, 아니면 91,000달러대까지 한번 내릴 것이냐. 이렇게 방향성을 정확히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거 보고 나서 그 자리부터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저스트핏 분석가. 지금 비트가 저항을 뚫지 못한 상황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에 베팅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항을 못 뚫었으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91,674달러까지 일단 떨어지고 나서 해당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8만 달러 후반대, 89,000달러대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쯤에서 한번 걸어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사이언트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반대로 움직이는 테더 도미넌스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인즉슨 비트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바로 조정이 나오지 않고 비트가 한 번 더 쏴가지고 그동안에 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 다 태운 다음에 그때부터 깔끔한 조정이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 개미들 조롱하는 움직임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기적인 움직임일 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추가적인 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라는 분석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이번 사이클 움직임이 과거 2016년도 사이클과 비슷하다라는 지적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상황이 비슷하다. 그때 당시 사이클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34% 조정 맞은 다음에 상승이 계속됐었는데 이번에는 31%가량 조정 맞은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똑같이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조만간에 꾸준한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밝혔었고, 전체 암호화폐 시총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추세장을 뚫고 튀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튀어 올라왔을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시총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약간의 조정을 받거나 조정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확실시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가지야. 자, 그런가 하면은 알트코인들 상위 10개 암호화폐들을 뺀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총 차트 같은 경우도 저항을 뚫으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 암호화폐들의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튀어 오를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의 추가적인 선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제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자금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1억 달러가량이 유입이 되었는데 블랙락에서만 5,482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사토시 차트인데요. 사토시 차트에서 드디어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겠느냐. 가짜 하락 이후에 다시 범위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범위 상단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 조만간에 비트코인 대비해가지고 강세를 보이는 이더리움의 움직임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라는 차트 분석 있었습니다.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솔라나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 것 같느냐. 일단 한 144달러, 3달러 정도까지 한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뿡뿡이 코인, 팔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엄청난 기세를 뽐내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추세 확인하러, 지지 확인하러 한번 내려오면서 92센트가량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그 자리부터 반등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지 않겠느냐.
한숨 돌리는 시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지적들이 나왔었는데요. 수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지금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포켓몬스터에 관련된 루머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포켓몬스터가 수위와 함께 손을 잡고 디지털 기념품, 웹3 시장 진출, 즉 NFT를 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세계 포켓몬스터 팬들이 굉장히 많죠. 카드 수집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자, 과연 포켓몬스터 NFT가 NFT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인가? 포켓몬스터 하면은 피카츄, 비트코인, 100만 달러 어택 가지가. 그런가 하면은 이 남자 골드만삭스 출신의 전문가 누굽니까? 우리 라울파리 형님. 라울파리 형님이 수위를 극찬하고 나섰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솔라나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자, 라울파리 형님도 참 재밌습니다. 비트코인을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이더가 비트보다 나을 것이다. 자산을 이더로 움직였다가 그 이후에는 솔라나가 이더를 잡을 것이다. 다시 솔라나로 이동. 그랬다가 이번에는 수위가 솔라나보다 낫다. 수위로 다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내가 솔라나를 굉장히 아끼긴 하지만은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은 수위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걸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봤을 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 코인에 집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연하게 돈이 더 많이 몰릴 것 같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굉장한 재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거나 돈은 굉장히 많이 벌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으로 비트와이즈가 미국에서 첫 번째로 니어 프로토콜 ETF를 신청했다. 그런가 하면은 브라질에서 세계 최초로 XRP 현물 ETF가 거래가 시작이 되었다. 라는 소식들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주말에도 수고했다라는 의미로서다가 채널 도와주기, 광고 봐주기, 좋아요, 댓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